자, HAB 주주 가족 여러분들 딱딱도사 김 대표 돌아왔고요. 자, 현재 시간이 오후 12시 12분입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로 저를 먼저 응원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 자, HAB가 오늘 85,700원짜리 다시 한번 5% 급등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가에서 갭 상승이 좀 나왔기 때문에 장 막판까지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죠? 지금 프로그램 매수세를 잠깐 보시면은 지금 매수세가 지난주에 이어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투자자별 흐름을 좀 보시면은 지금 외국인들이 지금 매도라고 나와 있긴 하지만 프로그램 매수세에서는 매수세로 전환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지난주 금요일에도 제가 장중 영상에서 외국인들의 프로그램 매수세가 굉장히 강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자, 근데 개인들은 던졌죠. 이거 뭘까요? 자, 이거 뭘까요? 자, 이 개인들의 물량은 둘 중에 하나겠죠. 이 구간에 물려 있었던 사람들의 물량이 탈출하는 물량 또는 단기, 그죠? 단기 매매로 들어왔던 포지션을 잡았던 단타꾼들이 매도를 때리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개인들이 던지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크게 의미 부여를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차피 이 HLB의 가치에 대해서 알고 롱런하고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뭐예요? 지금 순간에 매도하지 않는다. 이해가 되셨죠?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 시간에 다 버텨왔는데 이것 조금 올랐다고 매도하진 않겠죠? 그죠? 딱딱도사가 지금 예상한 대로 그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제가 뭐라 했어요? 75,000원짜리를 지켜주면은, 그죠? 누누이 말씀드렸죠? 75,000원짜리 지켜주면은 뭐예요? 어디까지 올라간다고 했어요? 바로 요 자리. 98,100원짜리. 그 다음 스텝이 제가 98,100원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안 드렸습니까? 그대로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 올라가는 과정에서 한 번씩 추춤하면서 올라갈 수 있어요. 이렇게 추춤하면서. 그죠? 한 번에 쭉 올라가면 좋겠지만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딱딱도사가 예상한 대로 75,000원 포인트 지켰습니까? 못 지켰습니까? 정확하게 지켜줬다. 그리고 제가 혹시나 75,000원짜리 깨졌을 때 염려하시는 분들 계실까봐 제가 뭐라 했어요? 75,000원을 살짝 깼다가 갈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세력들도 지켜줘야 되는 자리, 중요한 자리 포인트를 알고 있어요. 그러면 세력들이 그 포인트를 일부러 한 번씩 깨주는 거예요. 그죠? 한 번씩 깨주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영상에서 이렇게 깨면서 이렇게 갈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라고 했는데 비슷한 차트의 흐름이 나와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기억나시는 분들 딱딱도사 영상 댓글에다가 딱딱 기억이 남. 그죠? 기억난다. 딱딱도사가 그렇게 얘기했던 거 기억난다. 이렇게 댓글 남겨주세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제 영상 매일같이 챙겨 보시면서 공부하시면서 같이 공부하는 거예요. 그죠? 따라오시면은 제가 기술적 분석도 해드리고 산업적 분석도 해드리고 HLB에 대한 주요 히스토리 분석도 해드리기 때문에 보시면서 따라오시면 충분히 도움이 되실 거다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이 영상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거는 단 한 가지예요. 뭐요? 멘탈 관리하고, 그죠? 멘탈 관리하면서 뭐예요? 본질적인 어떤 흐름을 파악하는 거예요. 본질적인 흐름. 그냥 외부적인 요인들, 세력들이 계속 흔드는 거에 우리가 같이 흔들리는 게 아니라 본질적인 거를 보자는 거죠. 이해가 되셨죠? 자, 그래서 오늘도 딱딱도사가 맥점을 어떻게 딱딱 정확하게 짚어 드릴 겁니다. 그대로만 보시고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을 준비했고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들은 앞으로의 HLB 일정과 그죠? 일정이 남아 있어요. 지금 끝난 게 아니에요. HLB 일정과 그 다음에 다가오는 주가 흐름이에요. 자, 이거를 딱 간단 명료하게 정리를 도와드릴 테니까 오늘 영상 놓치면은 굉장히 후회합니다. 오늘 영상은 집중해서 보셔야 돼요. 제가 강조를 합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오늘 집중해서 보셔야 되고 영상 시작 전에 우리 딱딱 주식 채널 구독과 영상에 좋아요 버튼 먼저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고요. 자, 제가 HAB 영상을 지금 매일같이 좀 올려드리고 있어요. 지난주 금요일에 또 10% 급등 나오고 나서 이렇게 그죠? 10% 급등 이유가 있다.
설명을 좀 드렸고 조회수 8,300회, 그죠? 만회에 가까운 조회수가 나와줬습니다. 그만큼 딱딱도사가 HLB 영상을 올리면서 우리 가족분들이 많은 분들이 또 응원하고 계시는데 또 감사합니다 딱딱도사님, 감사합니다 딱딱, 이런 댓글들이 굉장히 많이 달리고 있어요. 역시 딱딱도사님 말씀하신 대로 LB가 가네요.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 저도 우리 가족분들 굉장히 사랑하고 그죠? 굉장히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같이 쉬지 않고 HLB 영상을 진정성 있게 올리는 거예요. 제가 HLB 영상을 촬영할 때 딱딱도사의 영상을 잘 보시면 어떻습니까? 제가 그동안에 어떻게 설명했어요? 무조건 올라간다 올라간다 올라간다, 그죠?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죠? 떨어질 때는 떨어지고, 그죠? 우리가 이 구간 하단 박스권에서 인내하면서 물량을 모아가야 되는 순간이다 정확하게 설명드렸고, 아직까지는 올라갈 타이밍이 아니다 설명드렸고, 그죠? 이 눌려주는 자리까지 정확하게 예측하면서 지금까지 온 거예요. 자, 결과론적으로는 다시 올라갈지라도 우리가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매일같이 주식을 보기 때문에 흐름을 제대로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무조건 올라간다 올라간다 이거는 때려 맞추기 식의 어떤 분석밖에 안 돼요. 근데 그런 식의 분석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왜? 그렇게 말해줘야 우리 HLB 주주분들이 좋아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달콤하고 그냥 듣기 좋은 얘기만 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지금 순간에는 아직까지 어떤 결과값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죠? CMC 결과값이 아직까지는 FDA를 통해서 안 나오긴 했지만 주가가 어떤 흐름을 보여주는 거다. 외국인들의 프로그램 매수세가 그런 흐름들을 우리가 알 수 있게끔 하는 거다. 그죠? 현재 시간 12시 19분 기준 외국인들의 프로그램 매수세가 지금 이렇게 들어오고 있어요. 그죠? 순매수 금액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한 가지 좀 설명드릴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가족분들에게 지금 HLB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에요. 그래서 이 텔레그램 가족방에서 HLB를 도움을 좀 드리고 있어요. 실시간 가족방입니다. 그래서 딱딱도사 시즌2 실시간 가족방에는 지금 1080명 정도가 입장이 계셨고 이 인원들까지 합치면 1100명 정도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HLB 주주분들을 위한 방입니다. 제가 작년 11월 말에 이 방을 새롭게 만들었어요. 리셋했습니다. 그죠? 시즌1 가족방을 폐쇄시키고 시즌2로 바뀌었는데 지금 단 3달 만에 3개월도 안 됐죠? 1000명이 넘게 입장하셨다는 거예요. HLB 주주분들이. 그래서 여기 들어오는 방법을 또 알려드릴 거고, 자, 그뿐만 아니라 여기 들어오시면은 원래는 제가 추천주에 대한 부분을 또 설명을 드렸었어요. 기존에 제가 추천드렸던 두산 에너빌리티, 또 HLB 그룹주, 조선주, 전력망 관련주, 그죠? 이런 종목들 밑에도 내려보시면은 또 레인보우 로보틱스까지, 그죠? 제가 추천드렸던 종목들이 일제히 다 급등이 나왔는데 제가 한 가지 설명드리면 이 텔레그램 가족방은 원래 작년까지는 추천주를 제가 여기서 공개를 했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올해부터는 제가 텔레그램 가족방에서는 추천주를 공개하고 1개월 뒤에 매도에 대한 관점을 설명드리는 브리핑을 도와드리는 방으로 이용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추천주는 어떻게 드리고 있냐? 추천주는 올해부터는 제가 문자로 다 일괄 발송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자, 딱딱도사의 월마다 드리는 추천주가 있습니다. 월마다 드리는 추천주. 1월 달에 어떤 종목 드렸어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드렸죠. 그죠? 레인보우 로보틱스 1월 2일 목요일 날. 그죠? 오전 8시 53분에 이분께는 드렸네요. 제가 레인보우 로보틱스 30에서 50% 이상 급등 나올 수 있다 말씀드렸는데 100% 올랐습니다. 제가 추천드렸던 시점부터 100% 주가가 올라갔고 여기에 매매 전략까지 간단하게 이런 모멘텀까지 정리해서 도와드렸어요. 그죠? 그리고 2월달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후속주가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월달 종목도 제가 문자로 드릴 건데 텔레그램 가족방의 역할은 추천 한 달 이후에 브리핑이 들어간다. 그죠? 그래서 홀딩 매도에 대한 대응을 하는데 이때 브리핑했을 때 바로 매도하는 게 아니라 홀딩이 필요하면서 수익률을 극대화시킬 거면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알려드릴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추천주에 대해서 매수 타이밍을 잡는 건 뭐냐?
바로 문자로 발송을 도와드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문자로 받으시면은 여기에 제가 매수 타이밍을 알려드릴 테니까 후속주를 문자로 받아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 또 드리면은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제가 여기서 지금 대응하고 있는 지금 전력망 관련주라든지 조선주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 이런 종목들이 최근에 급등 나온 거 알고 계시죠? 자, 이 종목들을 제가 언제 추천드렸냐? 바로 시즌 1 가족방. 지금은 운영을 종료했기 때문에 운영 종료 공지가 이렇게 나갔었죠. 그죠? 시즌 2 방으로 다 옮겼습니다. 자, 시즌 1 때 제가 추천드렸던 종목, 그죠? 조선주, 전력망 관련주 있다라는 거예요. 저 보이시죠? 딱딱도사 기적의 종목. 제가 예전에 추천주 했을 때 기적의 종목이라는 타이틀로 드렸었는데 조선주를 드렸었죠. 7월 달에도 알려드렸고 9월 달에 다시 한번 언급을 도와드렸습니다. 자, 9월 달 들어가서 보시면은 조선주 테마 관련주 9월 24일 날 정확하게 설명을 드렸죠. 그렇죠? 종목명까지 언급을 도와드렸어요. 그리고 왜 기대를 하는지 이유를 다 설명을 도와드렸습니다. 카타르 에너지 LNG 운반선 연내 발주 전망, 트럼프 정책 LNG 액화천연가스 확대 관련 수혜 전망 전부 다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국제해사기구 IMO 선박 교체 시기 앞당기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고 그로 인해서 조선주가 전체적으로 슈퍼 호황기에 들어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조선주 제가 추천드렸던 종목들 전부 다 일제히 급등이 나와줬다라는 거예요. 그죠? 딱딱도사가 정확하게 맥점을 딱 잡은 순간부터 급등 랠리가 시작이 됐다는 거죠. 9월 달에 정확하게, 그죠? 날짜 보여드렸죠? 2024년 9월 24일, 그죠? 하반기 유망테마 섹터 여기 HLB도 들어가 있긴 하네요. 자, 여기 9월 달에 정확하게 딱 말씀드리고 현대중공업 급등 나왔다. 얘가 대장주죠. HD 현대중공업. 그리고 현대미포는 제 21선 이탈시 매도 사인을 또 드렸습니다. 텔레그램 가족방에서. 그죠? 그래서 9월 달에 추천하고 급등 나와줬고 한국조선해양 9월 달 추천해서 급등 나와줬고요. 삼성중공업 9월 달 추천해서 급등 나와줬고요. 하나오션 9월 달 추천해서 급등 나와줬죠. 하나오션 대박이 났죠. 그죠? 이런 종목들을 제가 드렸다는 거예요. 자, 그뿐만 아니라 전력망 관련주 있습니다. 전력망 관련주도 왜 올라가는지 다 말씀드렸고 전력망 관련주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린 종목 뭐였죠? LS 일렉트릭이었죠. 자, 9월달 말씀드리고 급등 나와줬죠. 그죠? 그리고 현대 일렉트릭은 21선 이탈시 제가 매도하러 했기 때문에 지금 매도 타이밍이 나왔습니다. 자, 9월달에 추천해가지고 급등 나와줬습니다. 자, 이런 종목들을 제가 알려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 최근에 엄청난 상승이 나오고 있고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영상으로도 올려드리고 있는 종목이에요. 자, 이 종목 제가 언제 추천했을까요? 두산 에너빌리티 검색하면 다 나와요. 저는 그죠? 말로만 떠드는 사람이 아닙니다. 다 증명할 수 있어요. 11월 4일 날 두산 에너빌리티 추천해가지고 급등 나왔습니다. 이때 한정기술이나 뭐 우진한테 같이 추천했는데 수익률이 가장 센 게 이 첫 번째 제가 대장주를 웬만하면 첫 번째로 얘기합니다. 대장주를 두산 에너빌리티 강력하게 올라줬는데 11월 4일 언제예요? 11월 달이 이때요. 이때 요쯤 11월 초 11월 4일 이때 추천해서 급등 나와줬다. 제가 눌림목 자리에서 물량을 모아가라고 했기 때문에 이런 자리도 매수 타이밍이 나왔죠. 강력한 상승을 만들어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이런 종목들을 텔레그램방에서 원래 이렇게 드렸었는데 지금은 문자로 드린다는 거. 문자로 레인보우 로보틱스 1월 달에 드리고 나서 마찬가지로 급등이 나왔습니다. 급등이 나와줬고 이렇게 그죠? 강력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텔레그램 방의 역할은 이제는 추천주를 드리는 건 아니지만 추천주를 드리고 나서 제가 뭐라 했죠? 한 달 뒤에 이런 브리핑들을 도와드리고 있다는 거. 브리핑. 계속 브리핑 나가고 있죠? 하락 조정 나오고 있습니다.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한 캔들 정도 더 지켜보겠습니다. 이런 내용들. 그죠? 참여 중이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기대감을 키우고 있고 굉장히 좋다 설명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계속 대응이 나가고 있어요. 그 전에도 보시면은 두산 에너빌리티 그죠? 굉장히 충분한 내용으로 설명이 들어가고 있고 이렇게 설명들을 해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족분들이 지금부터는 문자로 추천주를 받으시면 되고 2월달 추천주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추천주를 받아보시고 매수를 한 이후에 그 다음이 중요해요. 항상 제가 말씀드렸죠. 매수보다 중요한 게 뭐다? 매도다. 홀딩과 매도에 대한 관점이다. 그래서 그거를 한 달 뒤부터 그죠?
한 달 뒤부터 텔레그램 가족방에 알려드립니다. 제가 드리는 종목은 단타 종목이 아닙니다. 한 달 정도는 강력하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을 드리기 때문에 한 달 뒤에 대응을 도와드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종목명 땡땡땡 세 글자의 종목이 준비되어 있고 300% 상승을 예상하고 있는데 우리가 HLB도 굉장히 좋지만 플러스 알파로 같이 가져가면 좋은 종목을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목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제 번호 010-4671-8281 번호로 후속주라고 세 글자를 문자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한 분 한 분 확인해서 답장 문자를 보내주신 분들께 후속주 종목 한 종목을 무료로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번호로 후속주라고 세 글자만 보내주시면은 자, 이 종목을 문자로 답장을 드릴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텔레그램 방에 어떻게 들어오냐, 후속주에 대한 대응 전략들을 어떻게 받냐, 문자를 먼저 보내셔야겠죠. 당연히 매수 타이밍을 알려면 한 달 뒤부터 대응이 나가기 때문에 매수 타이밍을 잡으려면 문자를 먼저 보내셔야 돼요. 그 다음에 텔레그램 방은 제 영상의 댓글을 보시면은 입장 방법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영상에도 입장 방법이 있으니까 이 링크를 누르시고 저 설명대로 이 밑에 조인 버튼을 누르시면은 입장이 됩니다. 이렇게만 신청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HLB를 본격적으로 보실 건데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서론이 조금 길어졌는데 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HLB 지금 우리가 남아있는 게 뭐예요? CMC 실사 결과 발표를 지금 앞두고 있죠. EIR 발행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경미한 이슈가 나왔어요. 경미한 이슈. 폼 483으로 관리가 되며 보완이 완료될 경우 나이 또는 VAI로 분류가 된다. 그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노 액션은 아닙니다. 왜? 경미한 이슈에 대해서 보완을 했기 때문에 액션이에요. 액션. 그죠? 그래서 이 정도 경미한 이슈에 대해서 조치한 내용으로 분류를 시킬 수 있는 가능성 높다라는 거예요. VAI. 자, 지금 일간에서 안티들이 OAI 치명적인, 그죠? 중대한 문제가 발생됐다라고 어그로를 끌고 있는데 자, 생각을 해보세요. 실사가 언제 끝났습니까? 1월 초에 끝났습니다. 그죠? 1월 초에 끝났어요. 자, 그리고 나서 어떤 내용이 나왔어요? 항서제약과 엘레바 테라피틱스를 통해서 그리고 FDA의 어떤 주요 소식지를 통해서 HLB의 CMC 결과에서 세 가지의 경미한 이슈가 나왔다라고 언급이 됐습니다. 그죠? 거기서 언급된 게 뭐예요? 마이너한 이슈라고 했어요. 그죠? 마이너, 경미한 이슈가 나왔다라고 나왔어요. 세 가지. 그래서 보완 서류를 제출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15일 이내로 제출을 완료를 했습니다. 어디서? 항서제약에서. 그리고 이 문제점에 대해서 정확하게 항서와 엘레바트랩틱스는 인지를 하고 있고요. 이 문제점이 승인의 문제를 줄 만한 내용이 아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만약 OAI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이 보완 내용, 세 가지의 보완 내용이 FDA에서 요구하는 내용과 다를 경우에요. 그죠? FDA에서 요구하는 내용과 다를 경우에는 이게 빠꾸를 먹겠죠. 그죠?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근데 항서제약과 엘레바트롭틱스가 바보입니까? 얘네들이 그러면 거짓말을 하는 겁니까? 한탕 해먹으려고? 그죠? 항서제약은 중국 내에서도 이름값이 있는 회사예요. 지금 홍콩 IPO까지 추진하고 있고, 그죠? 그리고 실제로 항서제약이 FDA에 통과시킨 약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생각보다 많아요. 파클리탁셀도 얼마 전에 파클리탁셀 FDA 승인을 받았어요. 그죠? 그리고 엘레바트랩틱스는 지금 돈을 많이 썼어요. HLB에 투자를 받아서 미국 내에서 43개 주에 판매를 할 수 있는 준비를 끝마쳤습니다. 자, 시판을 한다는 거는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왜? 인력을 확충해야 되고요. 생산 시설을 늘려야 되고, 그죠? 이런 인프라적인 것들을 늘려야 되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가요. 엘레바가 그렇게 돈을 많이 썼는데 얘네가 바보입니까? 이대로 승인 실패하면 끝인데, 그죠? 만약에 치명적 문제가 있었으면은
결과 발표를 안 했거나 치명적 문제가 있다라고 어떤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콕 집어서 경미한 이슈다. 그죠? 굉장히 작은 이슈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VAI로 진행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고 이런 심각한 OAI의 문제가 없다면은 CMC 실사가 통과된 것으로 간주가 된다. 이해가 되셨죠? 간주된다. 지금 거의 간주된 거예요. 그죠? 심각한 문제가 실사 결과에서 안 나왔다면은 통과된 것으로 간주가 된다고요. 이해가 되셨어요? 이거는 FDA의 룰이에요. FDA 룰. 그죠? 규칙입니다. 이거는 바꿀 수 없는 거예요. CMC 실사 결과가 안 나오더라도 지금 당장 안 나오더라도 심각한 문제가 없었다면은 통과된 것으로 간주가 된다고요. 이해가 되셨죠? 그리고 그 보안 서류를 제출을 완료했기 때문에 자, NDA 심사 완료 단계가 두 번째 단계로 이제 들어갑니다.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심사 완료 단계인데 이거는 승인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CMC 결과라든지 임상 데이터값, 비임상 데이터 값을 포함한 전체 신약 허가 신청을 종합 검토를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미 실사를 다 끝내놓고 여기서 통과가 되면은 종합적인 검토를 다시 한번 하는 거예요. 문제가 없었는지, 자기들이 실사한 내용들이 문제가 없었는지 종합 검토를 하는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그 다음에 레이트 사이클 리뷰 미팅을 통해서 최종 보완 요청이나 이슈 사항이 없는지 점검을 합니다. 근데 이 종합 검토 과정에서 문제가 없으면은 사실상 최종 보완 요청이 없겠죠. 그죠?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이럴 가능성도 있긴 해요. CMC가 여기서 잘 넘어가고 심사 완료 단계에서 종합 검토하는 과정에서 최종 보완 요청이 다시 한번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없진 않아요. 그죠? 만에 하나 변수가 있잖아요. 최종 보완 요청이 이때 나왔을 때 또 세력들이나 언론사에서 어그로를 끌 수 있습니다. 어떤 어그로? 보완 요청이 또 나왔기 때문에 이 투자자들의 어떤 실망감이 커질 수 있단 말이에요. NDA 최종 심사 돌입했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최종 심사 돌입했다. 이런 얘기 나오면은 굉장히 기대감이 커지죠. 이제 승인 마지막 단계이기 때문에. 근데 최종 심사에서 마지막에 최종 보완 요청이 또 나왔다 하면은 실망감이 커진단 말이에요. 그거를 이용해서 세력들이 또 언론사들이 주가를 흔들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해가 되셨죠? 그런 것들이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걸 미리 말씀드린 거예요. 미리. 안 나올 가능성도 있지만 혹시 나올 수 있는 시나리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까지 잘 끝나고 나면은 세 번째가 이제 FDA 내부 심사위원회를 이제 검토하는 그런 과정들이 생깁니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세 번째예요. 세 번째. 왜? 안정성과 유효성, 제조 품질에 대해서 이제 뭐예요? 마지막 심사를 진행하는 거예요. 이게 끝나면 이제 사실 끝이에요. 승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서 중요한 점은 안정성은 이제 HR 뭐예요? 사망 위험성을 줄일 수 있냐? 이게 가장 중요하죠. 사망 위험성. 항암제는 이 사망 위험성 중요해요. 이거는 즉 부작용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부작용. 자, 이 사망 위험성을 얼마나 줄일 수 있냐는 FDA 기준이 얼마예요? 마이너스 20%를 삭감을 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망 위험성을 20% 줄여야 되는 거예요. 요구 조건에. 이게 FDA의 기준이에요. 자, 그러면은 HAB의 리보세라닙이 얼마나 줄였을까요? 임상 과정에서 리보세라닙, 캄렐리주맙, 병용투약이 39%를 줄였습니다. 이거는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정확한 수치예요. 39%를 줄였어요. 그죠? 자, 그리고 경쟁사 약품이라고 볼 수 있는 옵디보 여보이가 있습니다. 일본 약품. 옵디보 여보이가 한 4월 달쯤에 승인이 날 거라고 지금 보여지고 있는데 지금 3월 20일 이내에 승인하는 게 이제 HAB 캄렐리주맙, 옵디보 여보이가 좀 더 늦어요. 4월 달 정도 예정돼 있어요. 근데 옵디보 쪽에서 이전에 한번 PD 에런 항암제에 대한 어떤 이슈가 한번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죠? FDA에서 이거 중단하라고 했죠. 임상 중단하라고. 그죠? 이거 좀 약간 중단 이슈가 있었어요. 근데 그래도 병용 투약이기 때문에 지금 일단 넘어가고 있다. 그래서 옵디보 여보이에 대해서 지금 HR 기준값이 얼마냐면 마이너스 21%입니다. 턱걸이 합격이죠. 턱걸이. 이게
수치가 많이 줄일수록 좋은 거예요. 왜? 사망 위험성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HAB와 그 항서제약의 리보캄렐리주맙 병용 투약은 뭐예요? 39%나 사망 위험성을 줄였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약 40% 육박하는. 그러니까 FDA 기준의 2배를 더 충족시킨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럼 안정성은 합격이나 다름없어요. 무조건 패스예요. 안정성은. 자, 그러면 유효성이 또 중요하죠. 유효성은 어떤 걸 보냐면 MOS 값을 봅니다. 자, 이 MOS 값은 뭐예요? 사망이 아니라 뭐야? 생존 기간이에요. 생존 기간. 그죠?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유효성. 결국에 이 약이 유효하지 않으면 쓸모가 쓰잘데기가 없는 거예요. 그죠? 치료 유효성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생존 기간을 보는데 생존 기간은 임상 과학적 증거를 통해서 보고 그리고 대조군 실험을 통해서 이 대조군보다 뛰어나야겠죠. 그죠? 대조군보다 낮으면은 이거를 굳이 승인할 수 있는 메리트가 없는 거예요. FDA 입장에서는. 기존의 약품을 뛰어넘어야 돼요. 새로운 신약들은 기존의 약품의 한계점을 뛰어넘는 약이 나와야 됩니다. 그걸 뛰어넘을 수 있냐? 대조군 대비 5.8개월 이상, 그죠? 7개월, 8개월, 5.8개월 요 정도의 수준으로 뛰어넘었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리고 23.8개월이라는 전무후무한 간암 1차 치료제 중에 지금 전 세계 글로벌에 나와 있는 신약 중에 가장 넘버원, 신약뿐만 아니라 과거의 약품들까지 다 뛰어넘어서 넘버원, 가장 오랜 생존 기간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옵디보 여보이가 23.7개월이 나는데 얘 같은 경우는 대조군 실험 대비 2점 몇 개월 수준밖에 안 돼요. 2.8인가 2.2 요 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대조군 실험 대비 큰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임상 환경 자체에서 어떤 특이점이 있었기 때문에 생존 기간이 길어졌을 수도 있다라는 결론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왜? 대조군 그 약품인 소라페닙, 렘바티닙 이런 약품들도 생존 기간이 길어졌기 때문에요. 그 실험 때는. 근데 HAB의 리보세라닙 실험 때는 대조군 대비해서 5개월 이상의 격차를 벌렸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제조 품질입니다. 이거는 CMC 결과값이에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이것밖에 안 나왔어요. CMC 결과만 잘 나오면은 사실 안정성, 유효성은 통과기 때문에 CMC가 통과면은 뭐예요? 승인이나 다름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자, 그래서 제품 라벨 협상 단계 이제 네 번째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전에 여기 뭐가 써져 있죠? 특히 신규 병용요법의 경우 리보세라니까 캄렐리주맘은 신규 병용요법입니다. 처음으로 시도하는 거예요. 종합적인 위험 이익 분석을 수행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위험도와 그 위험도에 수반한 이익이 얼마나 큰지, 그죠? 그러니까 리스크 대비해서 그만큼 치료율이 좋냐 이런 것들을 본다는 거예요. 근데 이 리보세라닌 캄렐리주밥의 가장 큰 장점이 뭐예요? 리스크를 줄였다는 거예요. 사망 위험성과 부작용을 줄였다. 간독성을 줄였다는 거예요. 간암의 가장 중요한 거, 간암 치료제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 간독성입니다. 왜? 간암 환자들은 이미 간이 망가질 대로 망가져 있는데 이 항암제가 간에 추가적인 무리를 주는 거예요. 항암제가. 그래서 간암 치료제 같은 경우는 이 간독성의 부작용을 얼마나 줄일 수 있냐 그 싸움이에요. 그 싸움을 하는 거라고요. 그죠? 근데 리보세라닌 캄렐리주맘이 간독성을 엄청나게 줄였고 뭐 키트루다라든지 이전에 소라페닙이라든지 또 PD 에런 계열의 이런 치료제들이 또 간독성 위험성이 또 나왔기 때문에 더 리보세라니까 캄렐리주맘의 어떤 그 병용 투약이 부각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 다음에 이제 진행되는 게 제품 라벨 협상인데 이거는 사실상 승인이 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가 됐죠? 실질적인 승인은 제품 라벨 협상하고 나서 이제 나오거든요. 근데 사실 요 단계까지 끝나면 3번 단계까지 내부 심사위원회 최종 검토가 끝나면은 승인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가 되셨죠? 왜? 제품 라벨 협상을 한다는 거는 우리 이전에 약 같은 거 이제 드실 때 보면은 약국에서 약 사다 드시잖아요. 그러면은 그 약각에 이 곽이라고 하나요? 그죠? 그 약 박스에 거기에 이제 부작용이라든지
투약 방법들이 막 써져 있어요. 그죠? 투약 횟수, 뭐 식후에 먹어라, 뭐 성인 권장 기준, 하루에 뭐 3알, 뭐 이런 거 써져 있죠. 그죠? 그런 투약 방식을 협의하는 게 제품 라벨 협상입니다. 그죠? 권장 용량 및 투약 방식, 안정성 정보, 뭐 부작용이라든지 뭐 적응증, 어디에 효과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적는 건데 이거는 승인이 된 약품일 경우 FDA에서 진행을 합니다. 그죠? 승인되지도 않은 약품에 대해서 라벨 협상을 할 필요가 없겠죠? 시판을 안 할 건데, 그죠? 시판을 안 할 건데 왜 제품 라벨 협상을 하겠어요? 시판할 약품에 대해서만 제품 라벨 협상이 들어간다. 그래서 4번 단계까지 들어가면은 사실상 승인이나 다를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사실 3번까지인데, 그죠? 안정성, 유효성은 끝났고 이미 통과가 된 거나 다름없고 제조 품질만 보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이미 과학적 증거를 통해서 임상 결과에서 안정성과 유효성이 확보되지 않았더라면 미국에서 이 캄렐리주막과 리보세라닙에 대해서 뭐요? 희귀의약품으로 지정을 해주지도 않았을 거예요. 희귀의약품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미국에서. 유럽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죠? 희귀의약품으로 지정했다는 것은 이 약품이 안정성과 유효성은 이미 확보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FDA에서 시판을 위한 판매를 위한 품질 관리, 이 약품에 대한 품질 관리 부분만 통과가 되면은 FDA 승인은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설명해주는 유튜버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딱딱도사밖에 없습니다. 지금 어떤 게 필요하고 어떤 단계이고 지금 HLB가 승인 가능성이 왜 높은지 그죠? 말로만 떠드는 게 아니라 안정성과 유효성을 지금 확보를 다 해놨다. CMC도 사실상 지금 경미한 마이너한 문제로 이제 3가지 보완서류를 이미 끝냈기 때문에 그죠? 1월 달에 다 끝냈어요, 보완을. 그렇기 때문에 문제될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주가는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그죠? 차트는 거짓말하지 않아요. 제가 차트만 보고 얘기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차트가 이렇게 미리 움직이기도 합니다. 미리 움직이기도 해요. 외국인들의 매수세를 숨길 수가 없는 거죠. 이거는. 그죠? 얘네들이 숨김없이 들어오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영상을 찍는 와중에도 더 늘어났어요. 그죠? 더 늘어났잖아요. 얘네들이 매수세가 들어오는 이유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지금 300억 정도가 들어오고 있는데, 그죠? 300억 정도, 아까 250억 정도에서 300억 정도가 또 들어오고 있어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과거에 HLB가 승인 직전에 오히려 주가가 빠졌습니다. 이렇게. 그죠? 근데 결과물이 어떻게 났어요? 승인이 불발됐어요. CRL을 받았단 말이에요. 차트가 먼저 움직이기도 한다. 이렇게. 먼저 움직여요. 그죠? 그래서 이런 식의 승인 직전에 중요한 재료가 나와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그 일정이 다가올 때 주가가 갑자기 떨어진다면은 합리적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중요한 일정이 다가오는 순간에 오히려 주가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반대로. 그죠? 좋은 결과값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딱딱도사가 75,000원을 지속적으로 강조를 도와드렸어요. 제 과거 영상들 찾아보시면 다 나오고 제 텔레그램 가족방에다가 75,000원 검색하면 나올 거예요. 그죠? 나오잖아요. 검색하니까 75,000원 써있죠? 이거 날짜 언제입니까? 11월 27일. 그죠? CMC가 진행이 된다면 75,000원 위에서 견고한 모습을 보여줄 것입니다. 시나리오 첫 번째로 말씀을 드렸죠. 그죠? 견고한 모습을 보여줄 것입니다. 75,000원짜리를 계속 오래전부터 말씀을 드렸다는 거예요. 75,000원. 그죠? CMC 진행 일정이 완료될 때가 75,000원 상단에서 주가를 형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죠? 완료될 때까지 75,000원 지킬 거다. 결국에 75,000원짜리를 지켰습니다. 그죠? 잠깐 깼지만 이 잠깐 깨는 시나리오에 대해서 딱딱도사가 맥점을 잡아드렸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 가족분들 오늘 영상을 여기까지 또 설명을 드릴 텐데 제 영상을 많이 응원해 주세요. 딱딱도사가 브리핑한 대로 그대로 흘러가고 있고 제가 최근에 목 상태가 좀 좋지가 않은데 그죠? 소리를 너무 질렀더니 목 상태가 좋지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멈추지 않고 할 거예요.
HLB 끝까지 달려갈 겁니다. 대신 우리 가족분들이 저를 응원만 해주세요. 영상 댓글에다가 그죠? 감사하다, 고맙다, 딱딱도사 힘내라. HLB 제가 선봉장으로 나서서 우리 가족분들 팩트 분석을 끝까지 도와드릴 테니까 딱딱도사 믿고 따라오시기 바라겠고, 오늘 너무나 감사드리고,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제가 지금 뭘 하고 있어요? 2월달 지금 종목이 새롭게 나가고 있습니다. 2월달 종목 앞에서 좀 이야기가 길어졌지만 문자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문자로 지금 드리고 있으니까 문자로 받으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 종목을 매수 타이밍을 제가 알려드린 이후에 텔레그램 가족방에서 뭐요? 추천한 지 한 달 이후에 브리핑, 홀딩과 매도에 대한 브리핑이 나가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텔레그램 방에 또 들어오시면 돼요. 여기 들어오시면은 제가 이런 추천주에 대한 부분들, 그죠? 1월 달에 추천했던 레인보우 로보틱스 대응 전략들 말씀드렸죠. 이런 내용들을 지속적으로 체크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드릴 종목도 땡땡땡 세 글자 종목인데 문자로 먼저 저한테 요청해 주시면은 매수 타이밍을 문자로 알려드릴 거고요. 그죠? 그 이후에 한 달 뒤에 텔레그램 방에서 이 종목에 대한 대응을 시작할 거예요. 한 달 뒤. 그래서 한 달 전에 먼저 이거를 매수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죠?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제 번호 010-4671-8281 번호로 후속주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은 제가 한 분 한 분 후속주 종목 한 종목을 무료로 발송을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땡땡땡 종목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한 달 뒤에 이 종목에 대한 대응을 또 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영상 댓글 참고하셔서 댓글을 보셔서, 여기는 댓글이 지금 제가 안 넣어놨네요. 원래 넣어놨어야 되는데, 그죠? 댓글을 참고하셔서 이 댓글 방법대로 텔레그램 방에 입장을 하시면 되겠고요. 신청하신 분들께는 제가 이렇게 입장 승인을 전부 다 도와드리고 있어요. 이렇게 들어오고 있죠. 채널에 추가, 김미경님이 채널에 추가되었습니다. 성희성님이 채널에 추가되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입장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저희 채널 구독과 영상의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고,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